지구 기후 시스템은 흡수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 간의 민감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균형이 약간만 흔들려도 지구의 기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지구와 대기계의 대표적인 교란으로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의 인위적 증가로 인한 복사 강제력은 100년간 0.5도 미만의 온도 상승만을 야기할 수 있으나 실제 지구의 기온은 이보다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기후 시스템 내의 되먹임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되먹임 현상으로 수증기 기온 상승 되먹임이 있습니다. 대기 온도의 증가로 보다 더 많은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증발되는데 수증기 자체는 매우 강력한 온실기체로서 온실 효과를 다시 강화시켜 온실기체 증가로 인한 온도 상승을 증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증기 기온 상승 되먹임 이외에 기후 시스템에는 어떤 되먹임 효과들이 있을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기후 시스템 되먹임과 지구 온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후 시스템 되먹임과 상호작용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기후 시스템 되먹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온실가스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 과정에서 주요 기후 시스템 되먹임과 상호작용의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후 시스템 되먹임. 기후 시스템에는 수증기 기온 상승 되먹임과 같이 온도 상승을 증폭하는 되먹임 효과들이 있으며 반대로 기온 상승을 낮추는 되먹임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되먹임 작용들을 이해해야 지구의 미래 기후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럼 기후 시스템 되먹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두 개의 변수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에서 어느 하나가 변하면 이것이 다른 하나에도 영향을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하나가 변하게 되면 다른 하나가 따라 변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원래 변수를 변하게 합니다. 어떤 되먹임은 시스템의 초기에 주어진 변화를 억제하는 반면에 어떤 되먹임은 시스템의 초기에 주어진 변화를 증폭시킵니다. 이렇게 미래 변화를 억제하는 되먹임을 음의 되먹임이라 하고 반대로 초기의 변화를 증폭시키는 되먹임을 양의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의 되먹임 작용이 이루어지면 초기 변화에 대한 변수의 반응은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양의 되먹임과 음의 되먹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되먹임들이 서로 다른 되먹임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되먹임은 순간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어떤 되먹임은 수천 년에 걸쳐 나타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직설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는 두 변수 간의 양으로 상관되었는지 아니면 음으로 상관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후 시스템 내 양의 되먹임의 예로서 대기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의 증발이 많아지는데 이 증가된 수증기는 외계로 방출되는 지구 장파 복사를 더욱 차단함으로써 대기 온실 효과를 증대시켜 기온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특히 야간의 기온 상승은 수증기량 증가, 온실 효과의 증대를 거쳐 더 많은 기온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양의 되먹임의 예로서 대기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에 걸쳐 냉각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위도 지방은 눈과 얼음으로 덮이게 되는데 눈과 얼음은 빛을 많이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서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여 대기는 더욱 냉각되고 지구는 더욱더 많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러한 양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대기는 더욱 냉각되어 빙하기에 깊게 들어서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전 지구 규모의 에너지 균형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구의 기온은 전체적으로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의 지표 대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달 과정 사이에 복잡한 균형을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온실가스 부분과 관여된 에너지 흐름에 1차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만 이는 에너지 전달 흐름을 타고 2차, 3차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표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의 증가는 해빙의 감소나 육상식생의 증가와 같은 지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지표 복사, 지표 흡수, 증발, 지열 등의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어 1차적으로 나타났던 변화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되먹임 현상의 한 예로서 정확한 미래 기후변화 예측은 이러한 되먹임 과정의 정확한 이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후 시스템 되먹임과 상호작용의 역할.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후 시스템 되먹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의 되먹임에는 얼음 알베도 되먹임, 수증기 되먹임, 구름 되먹임, 탄소순환 피드백이 있고, 음의 되먹임에는 플랑크 되먹임이라고도 하는 온도 되먹임과 해양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럼 각각의 되먹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의 되먹임 중 얼음 알베도 되먹임에 대해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 지표의 많은 부분이 거대한 대륙 빙상과 바다는 해빙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들 빙상의 끝부분을 따라 대기가 충분히 차가우면 빙상은 점차 커지고 얼음으로 덮인 면적도 늘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대기가 따뜻하면 얼음이 녹고 빙하도 후퇴할 것입니다. 얼음은 지표의 어느 형태보다도 알베도가 높기 때문에 빙상이 늘어나면 지표가 흡수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따뜻한 날씨는 높은 알베도를 갖는 얼음의 축소를 가져오고 따라서 기후를 더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는 양의 되먹임을 보이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왜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저위도보다 더 큰 변화를 보이는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열대지방과 같이 얼음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되먹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얼음이 전진하고 후퇴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지속되지는 않는데요. 다른 되먹임들이 얼음이 지구 전체를 덮거나 다 없어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기 되먹임은 대표적인 양의 되먹임 현상입니다. 수증기는 자연적인 온실기체로서 온난화에 의하여 대기가 따뜻해지면 바다로부터 더 많은 수증기가 증발되고 대기 중에 증가된 수증기는 지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지구 복사를 더 많이 흡수하고 재방출하므로 지표면 온도를 더욱 증가시킵니다. 기후 모델에 의한 계산에 따르면 수증기 되먹임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리고 클로로플로 오로카본과 같은 온실기체 증가에 의해 나타난 지구 온난화의 절반 정도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름 되먹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에 의해 대기 중 수증기가 증가하고 지표 근처의 강력한 온난화에 의해 대기의 안정도가 감소하면 구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태양 복사에 대해 매우 강력한 반사체이지만 동시에 지구 복사에 대해 매우 강력한 흡수체이기도 한데요. 특히 높은 구름의 경우 태양 복사에 대해 상당히 투명하지만 지구 복사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름에 의한 되먹임 작용은 구름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태양 복사에 대한 반사 효과가 매우 높은 하층온이 주로 증가한다면 구름 되먹임 효과는 음의 되먹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름의 형성 과정과 상호작용은 아직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름에 의한 기후변화 되먹임 작용도 아직 확실치 않아 미래 기후변화 예측의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양의 되먹임 중 탄소 순환 피드백에 대해 알아보면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대기 온도의 증가는 해양과 지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를 대기 중으로 추가적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양에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데 해양의 온도가 상승하면 보다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온난화를 증폭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들을 온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현재까지 밝혀진 온난화에 양의 되먹임을 주는 대표적인 탄소 순환과 관련된 과정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고위도 영구 동토층의 토양에는 막대한 양의 메탄이 동결되어 있으며 온난화로 인해 고위도 지역에 얼어있는 토양이 해빙되면서 이 메탄이 대기 중으로 급속히 방출될 수 있습니다. 메탄은 매우 강력한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이는 지구온난화의 강력한 양의 되먹임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각지에서 나타나는 삼립의 감소, 가뭄의 증가, 산불의 증가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를 통해 양의 되먹임 작용을 나타냅니다. 사실 기후 시스템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강력한 음의 되먹임 기작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온도 되먹임인데요. 모든 물체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복사를 방출하므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다 많은 복사 방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온도를 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양의 되먹임 작용이 이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대기, 특히 지면 근처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기후변화는 대기 해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에서 가장 강력한 음의 되먹임 작용의 하나는 해양에서의 이산화탄소 흡수로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절반 정도는 해양에 흡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해양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 증가를 약화시켜 온실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해양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였는데 이 때문에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먼 미래에 해양의 온도 상승이 매우 커지는 경우 오히려 해양에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될 수 있어 이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해 강력한 양의 되먹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북대서양 지역의 경우 해양 여렴순환의 변화는 지구온난화에 음의 되먹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그린란드 지역의 육빙이 녹아내리면 보다 많은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담수는 주변 해수보다 밀도가 낮아 이 지역에서 해수가 심해로 침강하는 대류 현상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 해수의 대류 현상이 약해지면 이 지역 해양 여렴순환을 약화시켜 북대서양 지역 표층에서 북동진하는 멕시코 만류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따뜻한 멕시코 만류의 유럽 쪽 유입이 약해지면 이 지역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요. 몇 년 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투모로우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는 이 북대서양 지역의 여렴순환이 거의 완전히 정지하여 북미와 유럽 등 고위도 지역의 기온이 수십일 만에 영하 수십 도로 순식간에 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영화입니다. 지구온난화에서 중요한 되먹임 효과 중 하나는 광합성률에 대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영향입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일부 식물들은 광합성을 활발히 하여 성장이 촉진되고 기온이 상승하면 특히 고위도 지역에서 여러 식물들의 생장이 촉진됩니다. 식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결과적으로 음의 되먹임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12효과 혹은 녹화 과정이 위도 북위 45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위성으로 관측한 1982에서 2011년 기간 동안 북반구 육지에서 식생인 면적지수의 변화 경향인데요. 녹색일수록 식생의 성장이 증가한 것을 나타내는데 북반구 많은 지역에서 식생의 생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따뜻해지고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는 곳에서 기대되는 바와 일치합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기후 시스템 되먹임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되먹임 이론이란 대기는 에너지 균형에 의하여 유지하며 그 균형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깨지게 되면 기후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되먹임 이론 중 양의 되먹임은 한 가지 사건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건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고 음의 되먹임은 양의 되먹임과 반대로 처음의 변화가 약화되는 형태의 과정입니다.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후 시스템 되먹임과 상호작용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얼음은 알베도가 높기 때문에 빙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표가 흡수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따뜻한 날씨는 높은 알베도를 갖는 얼음의 축소를 가져오고 따라서 기후를 더 따뜻하게 합니다. 수증기의 증발과 관련해서 기후가 더 따뜻해진다면 지표로부터 증발이 촉진되고 결국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가 적외 복사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초기의 반응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해양 대기 상호작용에 관련해서는 기후가 변함에 따라 강물의 흐름과 증발이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바닷물의 온도와 염분도 차이에 의해 유지되는 여렴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후변화가 증가한다면 해양순환이 새로운 모드로 전이하게 되고 다시 전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양의 엄청난 양과 큰 비열, 상하층과 수평으로 혼합은 아주 강력한 관성으로 작용하며 이는 기온의 상승에 따른 해양 온도의 상승은 아주 느리게 진행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해양 온도 변화는 지체되어 나타나며 적어도 수십 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입니다. 대기 생물권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수증기는 증산을 통해 대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식생의 존재는 대기 중 수증기 함유량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강수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식물의 군집은 지표 알베도를 변하게 하고 지표에서 열교환 효율을 바꿉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일부 식물들은 광합성을 활발히 하여 성장이 촉진되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식물이 온실가스가 더 이상 많아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음의 되먹임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잡초류가 작물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질병과 병충해가 오늘날보다 더 골칫거리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후 시스템 되먹임과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